이재명은 6월 3일 대선 전에 훅 갈 수 있다. 자, 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이재명 마치 이 사법 리스크 다 벗어나고 또 정치적으로도 오늘 덜러리 세웠습니다. 경선을 하는데 덜러리를 세웠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완전히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어제 서종욱의 법대로 그제죠. 서종욱의 법대로에서 그 설명을 들었다시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뒤에 다 남아 있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 원래 그 이재명이 그때 2심에서 엉뚱한 그 무죄가 나오기 전에 그때 본인은 2심에서도 유죄 나올 걸로 1심처럼 유죄 나올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뭐 서로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한 2개월 걸리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는 안 나올 거다. 대법원 확정 판결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본인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상고를 못 하죠. 검찰이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전에 상고를 해서 무슨 뭐 이 상고 이유서를 쓴다든가 이런 기한이 있죠. 기한. 뭐 20일 기한 있는 것도 있고 7일 기한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을 질질 끌면은 그리고 폐문부재 해서 법원에서 오는 거 받지 않고 막 하면은 한 2달 끌 수 있다. 그 계산을 그때 해서 김어준 포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633에서 뭐 3개월 만에 끝내야 되지만은 3개월 만에 못 끝낸다. 그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게 재판이 중단된다. 그 주장을 그때 막 했었죠. 그 어쨌든 다른 건 다 놔두고 이게 그 서로 준비하는 데만 재판 준비하는 데만은 그 2달이 걸린다. 그런 말을 했는데 본인이 이 상고를 할 수가 없고 검찰에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아주 신속하게 이 상고 여수도 쓰고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달 걸릴 거를 이미 다 해버렸습니다. 이미 다 해서 이제 이 대법원 3부로 날짜 그 부도 정해졌고 그 전에 파기 자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파기 자판은 지금 현재 그 불확실한 상황이고 좀 진전되는 거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고법을 안 넘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재판부가 판결이 엉터리 판결이 막 나오고 무슨 이재명 그 5번이나 정인을 안 갔는데 정인 신문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더 이상 부르는 거 포기를 해버리고 사법부의 망신살이 지금 뻗쳐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만 있다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파기자판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절차가 지금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이재명 선거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법으로. 그러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면 결국 그것은 바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절차만 남는 상황이 6월 3일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되면은 이재명을 찍을 사람이 그 많지 않을 겁니다. 유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이 지금 선거법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 300조의 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했죠. 1심 그러니까 2심 엉터리 무죄를 내려준 2심 판결문이 그 100쪽이었는데 A4용지 100쪽이었는데 그 3배의 항소 이유서를 내서 일일이 조목조목 다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진술을 막 쪼개기 막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무죄 논리를 만들어내 그것을 다 반박을 하는 그런 것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의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다.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이 안심하지 못할 것은 6월 3일 이전에도 뭔가 사달이 날 수 있다. 바로 민주당 경선이죠. 민주당 경선에서 그 비명계
주자 김두관은 오늘 포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김두관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동연하고 김경수는 출마를 그대로 하겠다. 오늘 경선 룰이 발표가 됐는데 완전히 이재명을 추대하는 그런 형식의 경선 룰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김두관은 나 이 상태에서는 하지 못하겠다 하고 나가버렸고 김경수하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이 정말 덜러리만 쓸 것인가? 민주당 그 후보 경선에서 덜러리만 쓸 것인가? 덜러리 써서 마치 이재명을 추대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손이나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 두 사람은 앞날이 없죠. 앞날이 없습니다. 특히 김경수는 나이도 아직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대선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자기 존재감을 가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선 룰에도 불구하고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김경수가 특히 뒤에는 문재인이 있죠.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은 만에 하나 문재인도 위험해집니다. 그 둘 아주 앙숙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뭔가 좀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시도를 해야 되겠죠. 김경수가. 저는 김경수가 이번 대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때, 그때 대선 때 여론 조작해가지고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죠. 대선 민심을 조작을 한 사람이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참 기도 안 차는데 어쨌든 나왔으면은 이재명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려고 저는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나중에 자기 입지를 위해서.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재명이 만에 하나 당선돼도 민주당 정권인데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 불안하다. 헌법 84조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그거는 도대체 그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나중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또 민주당 쪽에서 김경수나 김동연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의문입니다만은 그것을 계속 언론이 이슈를 만들어 가야죠.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토론할 때 그거 안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안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언론이 계속 그 이슈를 만들어 가게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 기습을 당할 수가 있다. 그 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시작된 것이 바로 대장동이죠. 그 대장동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 이낙연 후보 쪽이었습니다. 그때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쪽에서 이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의혹으로 막 발전을 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위기가 지금 만성화되고 고질화되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안에 자기들끼리였습니다. 이재명 같이 경선을 했던 이낙연.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경선을 하는 김경수나 김동연 쪽에서 뭔가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을 건들 가능성, 워낙 약점이 많으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6월 3일 대선 전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가급적 조용한 경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지만 그냥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죠. 민주당 정통파 입장에서 볼 때는 바지 사장이었는데 지금 대주주가 되려가는 겁니다. 그럼 원래 대주주였던 원래 과거 DJ계나 노무현계나 김건태계나 이런 쪽에서 이번 기회에 축출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들의 존재감을 경선 과정에서 원래 기존 대주주들의 존재감을 가세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할지 안 할지는 워낙 이재명 일극 체제로 돼버려서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일단 언론이 그것을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나가야죠. 그러면은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낙마까지는 안 되더라도 본선에서 경쟁력이 훅 떨어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